애정결핍이 있는 사람 특징 알려드릴게요. 결핍된 애정이 사실은 스스로 그 애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건강하게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채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허세나 허풍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변질되게 돼요. 이 애정결핍을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행동 특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애정을 갈구하고 갈망해요. 상대방의 사랑을 구걸하고 갈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큰 사랑도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관심과 호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법입니다.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큰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을 해요. 사실은 아주 작은 사랑부터 사랑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사랑, 작은 호의, 그리고 작은 관심과 같은 것에서부터 점점 커져가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이 말라서 물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물을 꾹꺽꾹꺽 마시고 싶은데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그거를 받아 먹으려니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자꾸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물 한 방울이 언제 끊길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콸콸 이 물이 나오기를 갈구하잖아요. 요거하고 이 사랑을 갈구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콸콸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애정이 물 한 방울, 관심 한 조각, 요렇게 점점 시작해서 더 큰 사랑으로 되는 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애정을 갈구하고 결핍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 목말라 합니다. 이 사랑에. 두 번째가 엄청난 소유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이 소유욕이에요. 혹시라도 애정이 사라질까봐, 혹은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나빠집니다. 세 번째가 까다로워요. 애정을 주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썸남, 썸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애정을 주는 사람한테 까다롭게 굴어요. 나랑 맛집 가기로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랑 먼저 갔어? 내 생일에 깜짝 파티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야? 안 해주던데? 사실 이런 건 부모님도 안 해줘요. 못 해줍니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애정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과도하게 희생해요.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요. 내가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있는 상대방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자기를 희생을 하고 상대방에게 권리와 특혜를 모두 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고 희생하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건 다 해주면서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계속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계속 끌어나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과도하게 희생하고 나한테 과도하게 맞춰준다? 그러면 오히려 애정 결핍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건강한 관계라면 이렇게 애정을 갈구하면서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아요. 건강한 관계는 내가 배가 부르거나 내가 적당히 포만감을 느꼈을 때 상대방을 챙겨주고, 내가 충분히 챙겨서 먹을 수 있을 때 상대방을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픈데 상대방을 먼저 챙겨주고, 상대방이 배부른데 또 더 먹으라고 하고 나는 계속 배고파 있고, 이거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도 너무 한쪽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방한테 모든 걸 다 해준다, 이거 자체가 불건강하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행위를 합니다. 상대방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면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애정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애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데,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는 폭력 성향이나 학대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애인을 사귀면서 헤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을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 싶으면서도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너 더 사랑해줄게, 그러면서 선물 가져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성향이나 아니면 학대를 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애정 결핍의 한 신호라는 겁니다. 때리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대신 해주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너 이거 입지 마, 너 머리 잘라, 너 원피스 입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더라도 아,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합리화를 해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관계를 예측하거든요. 애정 결핍은 결국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형태로 발달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형태로 발달을 하기도 합니다. 결핍된 애정을 상대방에게 찾기 때문이에요. 애정은요, 사랑은요, 서로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연인을 만나서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기다려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애정이 결핍이 되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다, 사실은 그것 또한 다른 방식의 불건강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자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다려주는 거고, 이것 또한 불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주고 받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서로 건강하게 만나서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관계에서 불안감을 갖고 애정이 결핍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결핍된 애정도 스스로 채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애정을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애정 결핍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내적인 공허함이 큰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에 대한 수용이거든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나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주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 마음을 알고 사줬으면 하는 선물을 내가 스스로에게 성취를 하면 사주는 것,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는 방법을 알 때 드디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공허감을 온전히 채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번 나의 사랑을 내가 스스로 채워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